찰지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찰지려면 아무래도 뭐 그 일본식 뭐 니아찌식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메밀 함량이 높아질수록 맛은 좀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근데 아까 드셔보셔서 알겠지만은 면발 자체가 굉장히 소면처럼 또 얇게 잘 뽑아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면에 보니까 꼬뭇꼬뭇한 게 있지. 예. 그거는 메밀 껍질까지 같이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메밀 껍질까지 원래 메밀 전분들은 전부 하얗습니다. 맞죠? 맞아요, 하얘요. 하얗거든요. 근데 거뭇거뭇하다는 껍질 같이 갈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 그 고기리에 장원 막국수 가면 거기는 면발이 좀 하얀 편이에요. 메밀 전분만 순수한 메밀 전분만 쓴 거고요. 메밀 전분만 쓴 거고, 그렇지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들은 메밀 껍질 같이 갈아 넣는. 근데 건강상으로 보면은 메밀 껍질까지 같이 가는 게 그럼요.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그리고 메밀 전병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던데. 이게 다른 데는 일단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음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리 만들어 놨다가 기름에 한 반죽, 그 분만두 지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딴 데는 보면 메밀전병이 또 기름을 많이 먹어서 나오잖아요. 맞아. 좀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시간이 조금 아까 이제 푸마도 막 왜 이리 안 나오노 막 그러고서 했는데 그냥 그때 바로 메밀 전 붙여서 그 안에 재료 넣고 말아서 그렇게 익혀서 나오는 음식이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데 제대로 된 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집은 아주 좋았던 거예요. 육수가 보통 서울에 이렇게 물막국수를 시키면 좀 시큼하고 들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수 자체가. 맞아요. 시큼하고 들큼하고. 근데 이 육수 자체가 되게 부드럽더랍니까? 황태 육수 딱 그대로 우려가지고 옆에 황태맛 하나도 안 나는데. 아까 누나 육수만 안 먹어봐서 그래. 육수만 안 먹었잖아. 육수만 먹어보면 딱 황태 육수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 딱 드시면 그 순하게 싹 내려가는 그 맛. 되게 잘 그 집이 어울렸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오대산 찐마을이요. 오대산 찐마을. 네. 그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데가 그 평창군의 켄싱턴 플로라 호텔 그 뒤편에 오대산 찐마을이에요. 그죠? 거기 음식들 아주 좋았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자, 우리 박영수 선생님. 그 선생님은 그 서울에서 좀 많이 있는 집에서 자르셨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메밀로 된 거는 거의 못 먹어보셨죠? 왜냐면 이 메밀이 구황작물이래요. 그죠? 그 옛날에 귀했던 밀가루 같은 거 드시고 녹두 지져 먹었죠. 녹두 지져 먹고 남들 메밀 지져 먹을 때 아까 봐봐 청포 묵이랄까 무기 양반가 먹는 거랑 자기 청포묵만 먹었거든. 도토리하고 뭐 메밀묵 이런 안 먹거든. 그러니까 청포만 먹었다고 망구라는 거야. 청포는 녹두로 쓰는 거고. 안티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 아니 잘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알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체력도 그러니까. 우리 40대보다 더 좋네요. 요새 돈 좀 버셨나 봐. 차도 럭셔리한 거. 그러지 마. 안티 더 생겨. 자, 메밀의 매는요, 그 매산자의 고온대요. 이 멧돼지, 매감자, 매꽃, 매마늘 등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길고 추운 강원도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중요한 구황 작물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모밀이라고도 하고 메밀이라고도 했는데 이 메밀이 표준말로 정착이 됐고요. 모밀은 황해도나 경기도의 방언 등지에서 사투리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이 동아시아 북부 바이카로 만주 쪽이 이 메밀의 원산지고요. 이 꽃은 메밀꽃 피는 무렵에서 노사되듯이 흰색이 많지만 품종에 따라서 붉은색도 있다. 이 그 어디죠? 그 평창의 봉평의 2호석 생가 있는 쪽 그쪽이 메밀꽃이 좋죠. 그쪽도 예쁘고요. 저쪽에 조금 더 가면 그 소금강 계곡이 나오는데 소금강 계곡 그 버스 선착장인데 선착장이다 그 정류장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쭉 메밀밭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 기다리면서 또 메밀밭에서 사진 한 장 찍어도 좋고. 그래요? 근데 메밀꽃 필 무렵 막 이러면 왠지 서글퍼그지. 왜요?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메밀 그거 소설책도 그렇고 소설책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왜 그리고 메밀국수나 이거는 성질이 차가워서 그 위 나쁜 분이나 그런 분은 드시면 별로 안 좋아요. 좀 있어갖고 무하고 같이 안 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 메밀국수 메밀로 만든 그 국수나 면 나오고 항상 계란이 올라가 있잖아요. 계란 먼저 먹으라고. 아니 먼저 먹어서 위 일단은 보호하라고. 그리고 나서 먹으라고. 약간 그 옛날에 겔포스처럼 계란을 먹어서 위 벽을 좀 보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면 좀 낫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밥을 지을 때 섞어서 먹기도 하지만 이 까칠한 식감 때문에
주로 곱게 가루를 내어 국수로 뽑아 먹는데요. 평양냉면이나 막국수를 위시한 이 메밀국수와 메밀묵의 주 재료가 되고요. 강원도 평창군이나 정선군 등지에서는 이 메밀 반죽에 김치소를 넣어 빙떡처럼 요리한 메밀 전병을 팔고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요. 네. 프랑스의 북서부 쪽에서는 크레페 등의 그 팬케이크를 메밀가루로 만들어서 있어요. 햄이나 치즈를 예, 예. 넣어서 이 돌돌 말아서 먹는 약간 그 우리 아까 먹었던 메밀 전병하고 전병. 비슷한 그런 음식들이 있었고요. 이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도 메밀 가루로 이 팬케이크를 부쳐 먹거나 이런 그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 한국에서만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닌가 봐요. 그죠? 일단 러시아 바이카로나 또 만주 쪽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쪽에 유럽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예, 장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중국 우리나라 들어가고 일본 들어가고 다 그쪽 안 뻗었겠어요. 메밀은 일본에서 우리로 들어왔잖아. 아니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죠. 중국에서 우리로 네, 우리가 일본으로. 일본.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원래 예전부터 이제 밀가루로 된 음식을 많이 먹었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밀가루가 굉장히 귀해서 그 조선 후기에는 이제 뭐 대구나 안동 지역에 이 양반들만 먹었다고 해서 이제 대구 쪽이 그래가지고. 그 국수류가 그 유명하잖아요. 유명하고 이 메밀은 그야말로 그 강원도나 이북의 척박한 네. 땅에서 잘 그 자라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빻아가지고 그걸 국수로 만들어서 평양냉면이나 이 막국수의 주 재료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물 없어도 잘하고, 추운데도 잘 잘하고, 자라고. 막 땡볕에도 잘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메밀을 많이 재배를 안 하나 봐요, 한국에서. 아닙니다. 우리나라 메밀 뭐 봉평 메밀 막국수 해가지고 막 가만 지키는 거 있지. 다 우리나라 수 메밀입니다. 메밀이 수요가 많아져서 메밀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밀은 안 키우지 메밀은 많이 키워. 메밀은 많이 키운다. 아무 때나 잘 자르니까. 자, 이 메밀 부침이 이제 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에 보면요. 메밀나라라는 그 집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전통의 맛을 이어오는 집으로 여기 할머니가 입담도 좋으시고 인심도 후해서 모든 방송사의 취재를 도맡아 담당하신다고 하고요. 이 값도 싸고 메밀향이 가득 나는 전병과 올챙이 국수 등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평창읍에 있는 메밀나라라는 집인데, 자, 이 메밀 부침 같은 걸 부칠 때 우리가 그 기름은 어떤 걸 사용하죠? 보통 부침개 부칠 때? 보통 식용유 식용유? 해표 식용유, 블라블라 뭐 식용유 정도. 근데 왜 그 우리 빈대떡은 꼭 무슨 돼지 기름? 돼지 기름으로 써야지. 라드. 돼지 기름 그 네. 녹두빈대 또 녹두할 때. 녹두할 때. 그러니까 잘하는 김치할 집들은 때도 김치전 할 때는 많이 잘하는 집들은 이걸 판을 쭉 올려가지고 한쪽에는 돼지 기름 위에 놔둡니다. 네. 쭉 계속 내려오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거의 튀기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런 그 메밀 전병이나 메밀 부침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요새 식용유. 네, 식용유하고. 크게 따지는 필요는 없어요. 식용유도 종류가 몇 가지 있지 않아요? 식용유, 그건 막말로 식용유라면 콩으로 만드는 나와서 콩씨, 그렇지. 콩기름이 있고. 포도씨유 있고. 그다음에 뭐 까놀라유, 까놀라씨로 만든 까놀라유 있고, 포도씨로 만든 기름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기름 다 식용유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용유라고 우리가 칭하면 그 뭐 곡식류, 곡류 가지고 만든 기름. 그럼 이제 동물성 그 기름 이런 것들이 따로 분류를 하죠. 라드라든지 우지라든지 이렇게 다 이름을 따로 주죠. 그렇구나. 아, 식용. 네. 한자로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기름은 다 식용유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주제가 메밀 막국수입니다. 그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매년 8월에서 9월이라고 하고요. 효성 문화제가 개최된다는데 이맘때 메밀 음식을 맛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는 메밀을 원료로 하여 맛깔나는 양념과 특색 있는 고명을 얹어 국수의 감칠맛을 더한다. 그래서 막국수에 시원한 국물 한 사발이면 무더운 여름도 문제없다. 아, 오늘 막국수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좋았어요. 자, 우리 팀장님, 물막국수를 더 좋아하세요? 비빔막국수를 더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막국수를 시켜서 먹다가 한 3분의 2 정도 먹은 후에 나머지 물을 부어서 육수를 요청을 해서 부어서 먹습니다. 그거지, 그거. 예. 그럼 1타 2피네. 일단 쌈이죠. 그 원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근데 막국수가 메밀 자체가 성질이 차서 그런지 저도 이 더운 여름철에 뭐 요새는 평양냉면도 좋아하고요. 막국수 한 그릇씩 이렇게 먹으면 그냥 속도 좀 편안하고 컨디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막국수라는 명칭은요,
강원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확실치가 않다는데요. 그냥 이름만 해석해 보면 막 만들어서 막 먹는 국수, 막국수. 그래서 어떤 이는요, 장터에서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바로 막 만든 국수라고 해서 막국수라고 한다. 우리가 아까 먹었던 그 집은 막 만들어서 그냥 내주시는 거 같아요. 바로 막 만들어서 그죠? 내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막국수에는 겉껍질과 속 메밀을 섞은 마구라는 뜻과 메밀의 예민한 성질 때문에 방금 만든 국수, 그죠? 이게 그쵸. 오래 두면은 오래 그 두면 잠깐 그러니까 사과입니다. 이게 지금 맞아. 말씀하신 대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만들어서 나와서 막국수가 맞는 것 같은 게 메밀이 되게 예민해서 면을 뽑아서 조금만 있으면 뽑아둘 수가 말라버려요. 없어. 그게 말라서 응, 한번 끓이면은 응. 그 면발이 나오질 않아요. 응. 되게 막 그 일어쓴다 그래야 되나? 이게 그러면 예. 바로바로 먹어야 그래서 되겠네. 면은 그 메밀을 제대로 뽑는 집은 있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반죽을 해요. 그때 반죽을 해서 그때 면을 뽑아서 그래서 나온다고. 메밀만 들어간 국수를 그때 뽑아서 둔 거를 보신 적이 없죠. 없어요. 이렇게 닭뼈슬 맞아요. 그 이게 딱 쓰듯이. 살결이 일어난 네. 것처럼 다 일어나. 이렇게 너무너무 징그럽게 이렇게 맞아요. 딱 일어나요. 아, 그래요? 어. 그리고 깜짝 매일 놀랐어. 익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나 여기 막 익반죽을 저것도 하니까 닭살이. 닭살로 반죽을 하니까 네, 네. 쉬쉬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국수 앞에 막자가 붙은 이유는 끈기가 부족한 메밀면을 미리 말아두면 금방 불어버리기 때문에 직전에 만들어 먹어야 해서 지금 막 만든 국수,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흔히 먹는 국수는 메밀국수도 있고요. 이게 한반도로 호령했던 메밀국수가 자취를 감춘 것이 한국전쟁 이후에 이 미국에서 밀가루가 무상으로 그렇죠.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와요. 밀가루 들어오기 전에는 무조건 이 메밀이죠. 메밀. 그죠? 밀가루가 밀가루는 없었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환상이죠, 환상이죠. 밀가루가 엄청 들어와서 뭐하고 그래서 이제 이 메밀로 만든 막국수나 메밀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나 잔치국수, 우동, 짜장면 등에 밀려서 네. 그 한동안 국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냥 평양냉면이나 혹은 막국수 등지로 이름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전통 음식이었는데 밀가루에 밀린 거죠. 한번 밀린 적이 있는데 요새는 다시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밀가루, 그러니까 뭐 백색 가루에 뭐 공포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설탕, 밀가루 뭐 네, 블라블라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많이 건강 쪽이 좀 재조명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곤드레 나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메밀이나 이런 게 우리 원래 전통 먹거리가 원래는 우리 몸에 제일 잘 맞는다 쪽으로 많이 방향들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적당히만 드셔주면 그 밀가루의 글루텐 단백질은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어제 국수 같은 것도 승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그 맛으로 진짜 웃고 울고 막 하는데 스님 별식입니다. 근데 글루텐 단백질은 그게 적당히만 드시면 어떤 건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들, 밥이나 감자나 고구마처럼 밀가루도 그냥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렇죠. 밀가루 자체가 특히 나쁘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죠? 다만 이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에 뭐 설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다른 것들이 것들이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그렇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막국수가요, 1980년 후반에 강원도 정선에서 토속 요리로 소개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강원도 막국수는 허전민이 주로 먹던 음식이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막국수를 파는 식당이 등장한 후에 1970년대 초에 화전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막국수가 많이 알려졌다라고 하고요. 1970년에 소양강댐 공사로 전국에서 몰려든 노동자들을 저렴하고 맛있고 소화가 잘 되는 막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왜 바지락 칼국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대부도 제부도 쪽에 무슨 공사하면서. 공사 크게 맞아요. 하면서 예. 인부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바지락을 넣은 칼국수를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아니 맛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전파 문화 한반에서 다 퍼지는 거구만. 예. 맞아 그런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영동에 겉껍질과 속메밀을 섞어 뽑은 겉메밀 면발과
영소에는 이제 송메밀 면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늘 거. 아까 말씀드린 송메밀은 하얀 거.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드신 것들 건메밀은 그게 그-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막국수 하면 왠지 좀 이렇게 좀 거칠고 그쵸. 좀 맞아. 그래야만 또 더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도 네. 들어요. 저도 옛날에 칡냉면 그랬지 않습니까? 아, 칡냉면. 예. 응. 그거를 뭘 집어넣었대요. 아주 메밀 숯. 그 태워가지고 메밀 태워가지고 그렇게 내린 거거든요. 쑥는 집. 예. 그 카라멜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는 집이 아, 있고 카라멜, 예. 카라멜. 이제 칡을 넣어가지고 하는 집은 없어요. 예. 칡이 칡전분을 가지고 안 메밀을 만들어 힘들었을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비싸게. 얼마나 비싸. 얼마나 비싼데 바로 누나 그러잖아요. 1kg 4만 원이에요. 1kg 4만 원. 알지? 나 일본에서 사서 쓰는데 그지? 지금은 한국에서도 있어. 응. 근데 그 어떤 그 작가분이 아마 고향이 강원도신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양반이 어릴 때만 해도요 강원도에서는 옥수수로 만든 올챙이 국수와 함께 가장 흔한 국수가 이 막국수였대요. 막국수 맞아요. 근데 막국수에 그 아까 양념은 어떤 걸로 했을까요? 그 시뻘겋게 하는 비빔막. 그거 마른 고추 비빔장 불려서. 만들어. 비빔장 만들어 얼린 겁니다. 아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래? 아, 그래? 비법. 그게 고춧가루가 아니고요. 고춧가루로 하면 텁텁하고요. 텁텁하고, 마른 고추 있죠. 마른 고추. 고춧가루 만들려고 하는 마른 고추를 물에 불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양념에 기본으로 쓰셔야 맛깔나는 거예요. 아, 이거 홍고추 아직 고춧가루 만들기 전에 홍고추. 예. 걔를 이제 기본으로 네. 하시고 그러니까 말린 거를 한번 물에 불려서 그렇지. 갈아서 이제 그거에다가 그걸 이제 뭐 간장 넣으시고 싶으신 분은 간장 넣고 소금도 넣고 뭐 거기다 뭐 블라블라 설탕도 넣고 뭐 과일 물엿도 갈아서 넣고 과일 갈아서. 넣고 기타 등등. 원래 홍고추로 하면 제일 맛있는데 홍고추 있잖아요. 그거 생물 예. 맛있는데 그게 사실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린 거 갖고 불리기는 게 최상인 거라 많이 봐줄 수 있는 게. 홍고추를 하면은 저거 곰팡이 나. 아 이걸로 해야지. 그리고 바로 하는 막국수인데. 일반 고춧가루로 하면 그게 텁텁하구나. 네. 맞아, 맞아. 그래서 하는 네. 게 제일 좋습니다. 고추장으로 해도 맛없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점심 때 이제 비빔막국수도 먹고 물막국수도 먹었는데요. 이 막국수 육수 얘기입니다. 네. 어떤 집은 소뼈로 끓여서 육수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은 닭을 육수로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동치미 국물로 해서 집집마다 상황에 따라 쓰는 육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물막국수 하지만 어떤 지역마다 그 육수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영동, 영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동은 바닷가를 끼고 있고 영서는 뭐 내륙 지방이잖아요. 네. 그럼 그쪽에서는 뭐 닭 또는 뭐 동치미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주로 그게 거기서 육수가 나올 수 있었겠고 아무래도 영동 쪽은 뭐 소도 있겠지만 그 바닷가 인근하다 보니까 이런 뭐 해물 육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육수 자체가 그 동네에서 나는 재료로 쉽게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차이. 여기 같은 경우는 가까운 대관령이 있고 예, 황태 덕장도 있고 아, 그랬겠네요. 그래서 황태 육수를 베이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가까우니까. 황태육수도 뭐 물론 서울에서 황태육수 만들려면 비싸겠지만 강원도 이런 평창군 이런 쪽에서는 황태육수로 만들면 그 국물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개운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은은하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처음 먹을 때부터 제가 끝까지 부담스럽게 부담스럽지 수 있고 않아요. 예, 그런 맛이었습니다. 난 여자라 그런가 동치미랑 다른 육수랑 반반 섞은 게 좋아. 근데 나도 그래 그 여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 취향인데 누님 나도 아까 그건 닝닝했어. 약간 섞인 게 좋긴 해요. 네. 그 육수는 나는 자극적인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좋았어요. 이 남자분들은 다 그게 다 좋다 그러는데 나는 닝했어. 뭔가 이 동치미가 섞여서 약간 칼칼한 맛이 좀 살짝 나와야 그게 좀 되는데. 이렇게 딱 서울 사람이야. 서울 딱 서울 사람이야. 본토백이. 서울 본토백이. 근데 톡 쏘는 게 있었으면 좋겠었어. 그 동치미는요 1년 내내 비슷한 맛을 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니죠. 낼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봄에도 그 맛을 내고 여름에도 그 맛을 내고. 네네네네. 옛날에 처음에 제가 한번 알더밥 할 때 네, 설명드렸는데 예. 발효의 과학. 과료가 처음 거를 네. 계속 조금씩 섞는 거. 섞는 거. 아 어. 그러면 그 맛이 비슷하게 그 나와요? 맛이 그 균이 계속 간다고. 오. 한 숟갈 제일 맛있는 균을 그 다음 거 담글 때 그 시장 같은 그러면 것도 시장. 시간장이랑 비슷한 거네요? 시장. 같은 동치미 거라고. 국물도? 네. 동치미도 오 그렇게 돼요? 한 숟갈 처음 담그는 거에 한 숟갈 넣어놓으시라고. 아니 보통 그 어디야 춘천 이런 데 가서 막국수 먹으면 물막국수에는 그 동치미 국물 많이 내기도 들어가요. 하는 거예요. 거기는 많이 그죠? 들어가요. 그죠? 네. 나는 동치미 들어간 게 근데 맛있어. 오늘 우리가 먹었던 여기는 이제 황태 베이스고 그 다음에 그 제가 고기리 장원 막국수 가서 먹어봤을 때 거기는 약간 그 평양냉면하고 비슷한 소고기 육수 낸 거예요. 소고기 육수 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국수도 사실은 뭐 막 먹는 그런 개념보다는 고급화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냉면이라고 보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거기 막국수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 보는데 그 막국수 계열이라 사람들이 보는데 막 육수 베이스가 실질 평범이잖아요. 맞아요. 평양냉면 육수라 육향 진하고 맞아요. 그럼 어쨌든 메밀도 100% 쓰고 메밀 100% 쓰고 그럼 평양냉면 육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평양냉면 막국수가 그냥 내볼 때는 그냥 그 집은 뭐시가 다른지 이거에 대해 뭐가 다르지? 에이, 단대 보고 오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막국수만 맛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평양냉면 고급지다는 얘기예요. 아, 난 또 안 좋은 얘기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평양냉면 실드 친 싫어. 건데. 왜? 나는 함흥냉면이 좋아. 아 그렇죠. 그 육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다 저는 그지 사실은 취향이 다른 거야. 저는 뭐 어떨 땐 나는 한국냉면, 어떨 땐 평양냉면. 평양냉면 아니 하는데 나는 그게 평양냉면은 정말 근데 입에 안 맞아. 누나 이게 술을 좀 거하게 먹은 날은 평냉 육수가 속이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도 가봤어. 근데도 싫어. 희한해. 그냥 안 맞는 걸로 누나하고 안 맞는 걸로 그러니까. 누나하고 안 맞는 걸로 박영숙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평양냉면 안 안 맞는 걸로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 취향인 걸로. 그 다음에 주제가요. 이 대관령 황태요리인데 황태 참 그 좋죠. 겨울의 맛을 너무 책임지고 비싸졌어. 있는 북어는 네. 산에서 나는 더덕과 비슷하다고 하여 네. 더덕 북어라는 꼭 불리우기도 한답니다. 부들부들하게 씹히는 부드러운 맛으로 황태구이, 황태찜, 황태해장국 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자, 우리 팀장님 이 평창군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황태 요리들 또 많이 드셔보셨죠? 아, 저희 그 켄시돈 플로로틀에서도 일단 그 황태 구이나 황태찜, 황태 해장국 다 기본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했었습니다예요.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반찬용으로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교대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단체가 들어왔을 때 요청하면 이제 황태 해장국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황태 해장국도 있잖아요. 제대로 딱 끓이면은 곰탕 국물처럼 뻘겋게 진짜 나옵니다. 뽀예요. 근데 정말 끓이는 방법이 다른 거 아시죠? 다르죠. 정말 뻘겋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먹었던 황태 그 해장국은 해장국이 아닌 걸로? 다 아닌 것만 먹었구나. 그건 잘못 끓이셔서 난 뽀얀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잘못 국물이 끓이셔서. 그냥 그 국물이 그냥 하얀 그 설렁탕 그 자체입니다. 그래요? 국물처럼 나와요. 그래요? 사골 국물 같아. 자, 끓이는 방법, 비법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얘기 다 하시고. 그래서 뻘겋게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고소하면서도 황태 해장국 특유의 이런 게 냄새가 좋아요. 진짜 맛있어. 구수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 이쪽 군행제 사오는 특유의 그 파 쫙 쓸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좀 그 국물 맛의 베이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부가 약간 들어가는데 거기다 밥 한 공기 딱 말아서 먹으면은 팀장님, 저희 내일 아침에 해장은 그건가요? 안 한대잖아요. 조식은 저기 뷔페만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식 뷔페에 간혹 그 이쪽 그 강원도에서 나오는 미역으로 해서 미역국을 끓여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한식 코너에 가면 이제 대관령 황태해장국이 나오거나 좀 교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리고 이제 내일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좀 행사하시죠. 황태를 그렇게 뽀얗게 끓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선생님? 일단 이제 진짜 황태를 네네. 사셔야 네, 되고요. 진짜 황태를 사야 되고요. 진짜 황태를 사야 되고요. 네. 엄마들이 이제 황태를 잘못 끓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 대충 볶으세요. 그 대충 볶으면 안 대충 볶으면 절대 국물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죠. 아, 그걸 또 볶아요? 그냥 네. 물에다 넣고 끓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뭐에, 뭘로 볶아요? 처음에 기름? 이제 볶으실 때 네. 들기름에다 볶는데 네. 들기름에 볶으실 때 황태만 가지고 볶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네, 네. 이제 무랑 같이 볶으셔야 돼요. 왜냐? 무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황태가 무에 있는 물을 먹어야 돼요. 네, 맞아요. 무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육수물을 끓이셔야 됩니다. 그냥 맹물이 아니고 맹물이 아니고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육수를 먼저 끓이셔야 되는데 그 물도 뜨거워야 돼요. 아주 뜨거워요. 아주 팔팔, 뜨거워야 예, 돼요. 팔팔 끓어야 돼요. 차면 안 돼요. 차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뜨겁게 하신 상태에서 이제 황태를 막 무랑 했을 때 볶아서. 달달달달 할 때 불이 너무 세지 않게 중불보다 약간 약하게. 그렇지. 아유 똑똑해. 그래서 이렇게 참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왜? 너무 세면 육수가 무에서 나오질 않겠죠. 그래서 이게 무에 물이 나와서 황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들기름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물이 생기면서 황태도 물이 먹고 무에 물을 먹고 무에서도 물이 나오고 해서 같이 이게 중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넉넉히 황태가 불어요.
그 상태에서 충분히 냄새가 막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막 나와요. 냄새 올라오고. 그럴 때 중요한 거 육수가 펄펄 끓고 있잖아요. 그 물을 한꺼번에 붓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약 올리듯이. 조금씩 부어서 황태를 충분히 불리셔야 돼요. 그래야 간소금 팍 끓이 나요. 그래갖고 푹 납니다. 은근히 싸골 끓이듯이 하면 정말 육수가 무지무지 진하고 국물 그 황태 냄새가 온 집안에 다 퍼질 거예요. 그러면 보약이에요, 보약. 어떤 친구가 그래요. 집안에 소고기 다시다가 떨어지면 안 된대나? 근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소금 간만 하시면 되고 소금간만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소금 간만 하시면 안 되고요. 조선 간장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 플러스 정말 조선 간장이 들어가야 소금만으로 하면은 약간 2% 부족한 맛인데 아쉬운 맛. 조선 간장을 넣으셔야 정말 맛있는 맛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정말 감칠맛 나면서 깊은 맛이 나죠. 그리고 사골 국물처럼 정말 진해요. 이게 까다로운 누나가 말씀하신 까다로울 것 같은데. 안 까다로워. 그렇게 정말 간단해. 정말 간단해. 근데 장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불 켜고 무 썰어놓은 거 불 조절이에요, 불 조절. 중불보다 좀 약한 불로 살살 불 볶다가 볶다가 들기름 넣고 싹 볶다가 불 조절. 이렇게 육수 만들어 놓은 거 좀 익혀가면서 볶다가 나중에 죽 부어가지고 끓이면 되는 건데 뭐. 그냥 귀찮게 근데 생각하지 그걸 마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통 한식 전문가 왜? 박영복 왜? 선- 왜? 식으로 아니 왜냐 예. 귀찮